자, 방송 시작입니다. 좋으네요. 날씨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약간 그 북미 협상이 다소 지연될 것 같다. 오늘 폼페이오 장관이 일단 9월 달에는 일정을 못 잡았다라고 발표를 했네요. 9월 달 일정을 못 잡았다라고 발표가 됐고, 아마도, 난항이 좀 있는 것 같죠? 지금 이제 평양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날짜나 장소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겁니다. 크게 밑그림 그리는 거에서 다소 이제 서로 주고받는 거. 그러니까 북한은 아예 이번 판은 정말 잘 될 거 아니면 하지를 말자. 이렇게 이제 계속 길을 세우고 있는 거고, 미국은 최대한 핵폐기 쪽에서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일단 그 물밑 대화가 진행 중인데, 그 대화가 서로 좀 밀고 당기는 굉장히 기싸움이 팽팽한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들리고 있네요. 그래서 다소 좀 지연될 것 같다. 그런 얘기고, 아마도 10월달, 9월달에 못하고 10월달로 넘어가는 것 같다. 실무협상이. 그렇게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돼지열병 확산일로인데, 강화도가 지금, 쑥대밭? 강화도가 지금 계속 그렇게, 많이 좀 되거든요. 강화도 밑으로는 아직 안 내려왔는데, 강화도 쪽으로 이제 많이 그랬고, 트럼프 탄핵 문제는, 트럼프가 오늘 또 상당히 강경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일단 탄핵 조사를 갖다가 중단시키기 위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트럼프도 일부러, 하나의 진영 논리?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듯한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대담, 또 바이든 부통령을 공격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공화당에 대한 결집을 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을 이제 양분시켜서, 아직까지도 자기 진영의 결집을 노리는 그런 이제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일부러 우크라이나 바이든 사태를 만든 것 같기도 하다는 이런 정도로 뭔가 자꾸 이제 이슈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탄핵은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는데, 바이든 부통령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이제 자꾸 전장을 넓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일단 보여지네요. 자, 어쨌든 어제는 코스닥, 코스피, 어제 좀 많이 올랐으면 좋았는데 크게 오르지 못했고 1포인트 정도 올랐고, 어제는 이제 전강 후약의 장세였죠. 이렇게 쭉 조정받다가 나중에 조금 들어주는 이런 장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기대만큼 크게 오르지 못했다라는 거. 그 이유는 이제 2100포인트까지 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무래도 이제 매물 압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 한 달 동안 코스피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도 그렇고요. 한 달 동안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보다는 매물 압박이 많이 나온다. 어제도 선물 쪽에서 좀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아마도 오늘도 지금 이제 2074이기 때문에 그동안 상승폭에 대한 속도 조절 좀 해야 되겠다. 조금 좀 이렇게, 좀 잠잠해지는, 조금 냉정해지는 이런 이제 흐름들이 나와야 되겠다. 바로 지금 2100 돌파해서 가기에는 주변 여건들이 아직 좀 덜 성숙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수급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경제 상황이라든가 또 정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덜 성숙됐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시장이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2050이나 2040 정도까지는 좀 물러났다 가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한 600포인트까지는 물러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자고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들 양매도였는데 양은 많지 않았고, 그러나 이제 코스닥을 좀 사는 분위기였고, 특히 이제 어제 이제 헬릭 스미스가 이제 무사히 지나갔다, 무사히가 아니라 헬릭 스미스의 악재가 끝났다라는 것, 요것이 좀 안도감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바이오에서 오히려 악재가 해소되었다라는 거. 헬릭 스미스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나갔다라는 그런 이제 어떤 안도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죠. 자, 코스피는 등락률 93%였고 코스닥은 83% 정도. 2100포인트의 저항이고
그저께 급락세, 요건 진정됐는데, 근데 이제 크게 반등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 대형주 쪽은 뭐 그냥 그랬습니다. 대형주 쪽은 크게 오른 것도 없이,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좀 지켜주는 강보합 정도, 자동차는 조금 밀리는 정도, 화학주 보합, 네이버 카카오 0% 완전 정말 보합이죠. NHN까지 보합이죠. 또 조선주도 완전 다 0%입니다. 0%로 거의 뭐 강보합 정도 시세였고, 건설주는 조금 좀 나은 편, 그러나 뭐 도끼인 깃낀이죠. 뭐 크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돼지열병은 하루 걸러 등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돼지열병 확산되는 것이 더 이상 재료가 되고 있지는 않다. 우진비엔지 17% 올랐고, 제일바이오 좀 올랐지만, 백강소재는 또 내려갔고, 이글벳도 내려갔습니다. 이지바이오, 이제, 닭고기, 그러니까, 개육, 돈육, 오리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이런 쪽은, 비교적 그 전날 좀 올랐다는 것 때문에 좀 내리는 모습. 이지바이오 4%, 팜스토리 8%, 마니크가 9% 내려가고, 마니크는 닭고기는 마니크 아닙니까? 오리고기의 정다운도 7% 내려가고, 팜스코, 하림, 선진, 뭐, 대표적으로 사료이면서도 또, 그 육고기들, 고기 가공도 하고 있는 쪽인데, 좀 내려갔고, 또 전형적인 사료회사들도 어제는 좀 내려가는 모습들. 이 돼지열병이 확산되고는 있는데, 그렇지만, 더 이상 시세 내기에는 좀 버겁다. 또 그래도 많이 되고, 또 급등에 따른 여러 가지 제휴주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돼지열병이 조금씩 좀 차분해지는 그런 모습 되고 있다. 캄다운 되는 모습. 반면에 이제 사조우양을 비롯해서 물고기주들이 조금 나은 편이었다는 것이고요. 남북 경협주도 사실 어제 기대감이 컸는데, 별로 못 올랐다라는 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지수 자체가 좀 캄되고 있는, 좀 지수 자체가 좀 차분해지고 있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 이런 게 나오고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매도 압박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시원하게 지금 북미 간의 협상이 시원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다소 좀 지연될 것 같다. 폼페이오도 오늘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좀 지연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들의 반등이 아주 시원하게 못하고 강보합 정도로 뭐 코스피 지수 그런데 이것도 금강산의 일신석재 용평리조트 아난티 현대일리도 이제 강보합 정도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개성공단은 좀 약보합 정도, 뭐 보합입니다. 약보합은 아니고 보합 정도. SOC도 이제 약 강보합 정도로 우원개발 특수건설 같은 것들이 좀 올랐는데, 어찌 보면 이렇게 이제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 좀 좋아 보이기도 해요. 어찌 보면은 한 번씩 매물을 소화해야 좀 길게 크게 가니까. 지금 이제 북미 간의 대화가 굉장히 산고다, 산고. 굉장히 진통이 심하다는 거죠. 산통이 심하다. 산통? 진통이 심하다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정말 제가 나중에 표현도 했지만 옥동자를 낳기 위해서 굉장히 산통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하여튼 서로 치열하게 지금 서로 말싸움을 하고 있고 머리싸움을 하고 있고 또 서로의 내놓을 거 다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만큼 좀 진지하고도 확실한 그런 이제 협상이 나오지 않겠냐. 진지한 협상.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고도 확실한 협상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또 기대를 또 반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쉽게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어렵게 가는 것만큼 그만큼 좀 진지한 내용이 나올 수 있겠다. 진지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은 북한의 개방과 북한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뭔가 큰 건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포스코엔텍이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4% 올랐고, 한국내화도 3% 올랐고, 해인과 현대상사도 그렇고요. 경농과 아시아종묘, 효성OMB, 또 DMZ 얘기가 좀 최근에 많이 나와서 문 대통령의 DMZ 평화지대 발언 관련해서 지뢰도 제거하고 자연도 복원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유네스코 이제 유산으로 등재하겠다 하는 얘기 나오니까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환경 복원이라든가 접경지라든가 이런 쪽에 좀 주가들이 괜찮은 모습이었다. 그다음에 비메모리하고 5G 쪽은 여전히 성장성이 좋다라는 거하고
중국에서 뭐 큰 성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또 5G로 인해서 이제 다시 사물 인터넷이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그 큰 기대감, 뭐 투자, 이런 거 있죠. 근데 이거는 되게 이제 투자 쪽이죠. 5G는 이제 투자, 망 투자죠. 안테나 세우고 망 투자. 비메모리는 이제 이재용 회장이 정말 앞으로의 삼성전자의 미래다라고 얘기하는 쪽이니까 역시 LG세미콘, 네페스, 테스나 뭐 크게 주가 빠질 일은 없는데 단기로 또 크게 올라갈 내용도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거고요. 또 KMW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가총이 워낙 커가지고 이제는 뭐 추가 상승이 쉽지 않은 것이죠. 또 원자력 관련주들. 바이오는 이제 드디어 악재가 끝났다. 헬릭스미스 악재가 끝났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안도하는 모습. 그렇지만 뭐 뚜렷하게 올라가는 종목은 없었고, 특히 이제 어제 제가 헬릭스미스가 1, 2, 3 세 번의 하한가에서는 매수할 만하다 그랬는데 하한가로 안 갔어요. 하한가로 갔으면 좋았는데 하한가가 아니라 마이너스 4%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4%면 매력 없다. 저거 사나만하다. 오히려 내려갈 것이다 그랬는데 장중에 좀 오르기도 했지만 오히려 내려가는 모습으로 어제 헬릭스미스 매매했던 분들은 뭐 거의 이익 나신 분이 없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 났다. 그 다음에 제넥신하고 메지온. 그리고 이제 메지온이 좀 뜨고 있는데, 메지온은 이제 1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메지온에 대해서 좀 조언 드린다면, 메지온도 11월 달 가서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지난번에 헬릭스미스가 이제 유일한 희망이다 그랬는데, 이제는 메지온이 유일한 희망이다. 이런 이제 개념이에요. 성공한다, 실패한다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메지온이 신약의 바이블이다? 메지온이 유일한 신약의 어떤 기대감이다 해서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시세를 우리가 이용한다.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시세가 올라가는 것을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뭐 좀 주가 올라가니까 아유 메지온은 성공하나 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메지온에 대해서 어떤 큰 기대를 가지지 말고 이 개인 투자가들이 이번에도 메지온으로 붙었네. 매주는 붙었으니까 우리 들어가서 한번 매매 한번 해볼까? 이런 정도의 어떤 매매 마인드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ABL 바이오로부터 해서 이중항체 쪽도 좀 조정이고요. 자, 뉴욕 시장입니다. 다우는 하락이죠. 0.3%, 0.58%. 또 어제 그저께 나온 얘기지만 트럼프가 무역협상 일찍 될 수 있다. 가오펑 중국 가오펑이 중국이 미국산 돼지고기와 대두 수입을 대폭 늘릴 것이다.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서로 조금 좀 좋은 분위기였어요. 좋은 분위기였는데, 어제 나온 거, 오늘 아침에 나온 것은 미국이 하웨이가 미국 부품 구입하는 것을, 연장하지 않았을까. 미국 부품 구입을 하도록 유예주지 했는데, 이걸 갖다가, 더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또 보도가 나왔어요.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고, 또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이 관세 유예를 한 만큼 중국도 미국 농산물을 더 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해가지고 또 좀 낙관론이 좀 부각되는 그런 모습도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의 내부 고발자의 내부 고발 내용이 또 이제 발표가 됐어요. 공개가 됐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정부에다가 바이든을 조사해라 해가지고 좀 정부 개입을 요청했다라는 게 이제 스캔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뭐 크게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 지표는 이제 2분기 GDP 성장 확정치가 2.0%였다. 또 근원 PC가 1.9%였다. 그래서 뭐 약간 호재 그 정도 나쁘지 않은 거. 주간 실업상 신청 건수는 조금 증가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다른 것보다도 탄핵과 미중 무역협상 요 두 가지가 이제 이슈였어요. 미중 무역협상 또 트럼프의 탄핵 이거. JP모건의 조셉 럼톤 탄핵은 초기 단계라 불투명하다. 상원 통과 가능성도 매우 낮다. 그렇지만 탄핵 절차가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를 증폭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 정도로 탄핵이라는 게 뭐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뉴스로 인해 가지고 다른 뉴스들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탄핵 조사는 사기다라 그러면서 이제 법적 대응을 거론했다. 최대 사기 사건이다. 강력 투쟁을 하자. 공화당이여 일어나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를 보면은 어찌 보면 트럼프가 일부러 조장한 느낌도 나요. 공화당에서 민주당에서 탄핵이라고 다시 이제 긁고 넘어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공화당을 향해서 강력 투쟁하자 이렇게 이제 나서고 있고, 또 공화당 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직들이 만들어지면서 탄핵이 무슨 탄핵이냐 이래 가면서 이제 탄핵 역풍을 좀 유도하는 그런 이제 전략들. 아까 말씀 내부 고발자의 고발장이 일반 공개됐는데 뭐 크게 맞지 않고, 그다음에 트럼프는 이 탄핵을 중단시킬 방법이 있을 것이다. 법원을 통해서 법적으로 하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10월 10일 날 협상하겠다고 속보 나왔어요. 네. 그래요? 8시 20분 전에 알겠습니다. 10월 10일 날 협상이 나왔습니까? 아이고, 잘 됐네. 10월 10일 날 협상. 이거 굿이다, 굿. 일단 날짜가 확정됐다라는 것은 좋은 얘기예요. 날짜의 확정은 좋은 뉴스다. 네. 결국 조금 지연될 것 같다 하더니만 날짜가 나왔네. 폼페이오가 조금 기분 나쁜 듯이 뭐 뉴욕에서 좀 날짜가 지연된다라고 한마디 하니까 서둘러서 날짜를 발표한 것 같습니다. 10월 10일이면 조금 늦긴 합니다만은 그동안에 또 준비하겠다는 얘기겠죠.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지나서 10월 10일이네요. 자, 그렇고 성모도에서 돼지 2마리가 돼지열병 확진이 됐다 그래요. 성모도에서. 근데 참 웃기는 게, 성모도는 아시겠지만 강화도 옆에 있는 섬인데 이번에 이제 다리가 나왔죠. 이번에 다리가 나와졌는데 거기에는 돼지가 딱 2마리밖에 없대요. 성모도에는 딱 2마리 키우는 돼지한테 돼지열병에 걸렸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냐 이거죠. 그죠? 폐쇄된 농장이라도 다른 데서 뭐 약도 없고 다 그런데 북미죠. 북미 협상. 근데 참 이게 희한해. 돼지열병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돼지열병은 원래 바이러스하고 돼지가 직접 접촉해야 감염되는 병인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하는 거. 돼지 2마리 키우는 농장에서 확진 방전 참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이제 또 하루빨리 감염 경로를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현재까지 ASF 돼지열병 감염된 농가가 총 8곳이다 그럽니다. 8곳. 네. 예, 미중이에요. 미중. 미북이 아니라 북미가 아니라 미중이 10월 10일이에요. 미중. 네, 미중. 그래요? 그럼 아니구나. 북미는 아직 아니네요. 네, 북미는 아니다. 일부러 퍼뜨리는 느낌이 든다. 돼지열병. 그게 돼지 농장 2마리 키우는 데고 어떻게 알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미중이 10월 10일이다. 북한은 아베 수상 정상회담을 제안을 거듭 비난하고 나섰다. 아베 수상의 정상회담을 거듭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 선전 매체 우리끼리는 우리에게 추파를 던지는 일본의 행태는 파렴치와 무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이게 오타가 많네. 그다음에 조선학교와 조선유치원 등 무상교육 정책 대상에서 이제 북한 관련 학교를 제외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와 앉아서 말할 수 있겠는가, 마주 앉자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를 했고, 조선학교와 조선유치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mm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지난번에 송일호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 담당 대사가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조셉윤, 트럼프가 평양에 갈 수도 있다. 조셉윤 전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이분은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꽤 이제 실무를 했던 분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가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평가하는 미국인도 많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노선이
선거 전에 갓길로 새기를 바라지 않을 것으로 본다. 계속적으로 이제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얘기죠. 계속적으로. 트럼프가 평양에 갈 수도 있다. 평양에 가게 되면 오히려 좋은 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평양 얘기를 하고 있다. 또 짐 노조스가 어제 이제 한국에 왔는데 전주에서 국제금융 컨퍼런스 기조연설로 이제 초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안에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국가가 될 것이다. 일본은 반대하고 있지만 세계의 많은 나라는 한국이 통일되기를 바라고 있다. 일본이 반대하죠. 한국 통일을 반대하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한국과 북한이 자꾸 가까워지니까 여기에 대한 초조감 때문에 반도체 핵심 부품 소재 수출 불허를 결정했을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철도가 개방돼서 대륙과 시베리아로 이어지면 한반도에 엄청난 기회가 열리게 된다. 철도가 중요합니다. 대륙과 시베리아로. 또 일본과 미국은 부채가 많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안정적이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북미 실무 협상이 10월로 넘어갈 것 같다. 오늘 지금 뭡니까 오늘이 27일 금요일이잖아요. 오늘하고 9월달이라고 하면서 27일하고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북미 실무협상의 날짜, 9월 말에 하자 그랬는데, 9월 말경에 하자 그랬는데, 지금 날짜도 아직 안 나왔으니까, 10월달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날짜가 어쨌든 오늘하고 내일 중에 나온다 하더라도, 10월달에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실무협상은. 날짜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실무협상은 10월로 넘어가지 않겠냐, 이런 거죠. 폼페이오 장관이 뉴욕에서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달 말까지 협상 개최를 희망한다는 성명을 받다. 우리는 이것이 일어나도록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최선희가 9월 말까지 실무협상 개최를 하자 그랬는데 아직까지 날짜를 못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폼페이오가 우리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다. 이렇게 10월달 넘어갈 것 같다. 우리는 함께 만날 날짜를 아직 갖고 있지 않다. 아직 날짜 합의를 못했다는 얘기죠. 우리는 만날 준비를 해왔다.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는다. 근데 아직 그게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전화벨이 울리고 북한이 장소와 시간을 약속하기를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 약속이 이행되기를 희망한다. 또 트럼프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의 대담한 외교를 언급했죠. 대담한 외교. 북한의 적대론의 종식, 북한 적대를 종식시키다. 이제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그렇게 이제 뭔가를 하기를 원한다, 이거죠. 또 북한 잠재력도 높다, 이런 얘기 맨날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북한과 미국이 서로 좋은 내용들을 주고받고는 있지만, 참 훌륭한 형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실무협상을 잡지는 못했다. 그래서 현재 막판 기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래요. 이 막판 기싸움은 날짜를 잡기 위한 기싸움이 아니겠죠. 날짜를 잡기 위한 기싸움이 아니라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협상은 10월로 넘어갈 것 같다는 거죠. 10월은. 글쎄요. 미국이 미북에 다음에 안달이 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입니다. 트럼프 탄핵은 큰 악재 아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도 트럼프 탄핵은 큰 악재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미중 무역 타결 여부, 이게 핵심입니다. 미중 무역 타결. 이게 이제 10월 달에 있는데, 10월 달에 10월 중순이잖아요. 10월 10일. 그래서 미중 무역 타결, 요거가 이제 가장 핵심이다라는 거죠. 미중 무역. 스몰 딜이 된다면, 빅딜은 아니라 스몰 딜만 된다 하더라도, 세계 증시에, 핵폭탄은 아니고 핵재료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될 것 같다. 스몰되면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10월 달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일어날 때까지 세계 증시는 좀 안정적인 10월 중순까지 10월 10일까지는 좀 안정적인 증시 흐름이 나올 것 같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미중 무역협상이니까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돼지열병은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이거 자체는 단기간에 마감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혜주 시세는, 대지열병 관련주 시세는 지금 이제 좀 약화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좀 매매에 주의를 요하자. 북미 실무협상이 좀 지연되는 것이 실망스럽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고통이 클수록, 산통이 클수록 옥동자가 나온다. 옥동자가 나온다. 아주 건장한 놈이 나오려고 지금 아주 산통이 크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논리로 조금 더 인내해보자. 날짜가 좀 지연되는 것이 실망스럽지만 조금 더 인내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11월달, 현재까지는 11월달에 3차 북미 정상회담 열릴 것이다. 뭐 11월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전제로 해서 남북경협조 저점 매수 전략을 지속해 나가자. 그 북미가 미중 다음에 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서로가 사안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중은 폼페이오가 관장하는 쪽이 아니라 이제 상무부 쪽에서 주로 하는 거죠. 상무부 쪽에서. 그래서 뭐 이제 뭐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가는 것은 아니니까 폼페이오 쪽은 이제 지금 북한 쪽이고 북한 쪽.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북한을 연계해서 중국한테 이제 뭐 우리가 조금 양보할 테니까 북한에서 양보해라. 북한의 압력을 좀 가해달라.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북한을 저가할 테니까 니네가 이 중국 무역 쪽을 좀 양보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를 연계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는 그런 모양새도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런 거 봐가면서 오늘 아마도 이제 어떤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이 좀 지연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이제 아침에 또 주가가 조금 출렁거릴 수 있는데 뭐 많이 출렁거릴 얘기는 아닙니다. 조금 아직 9월 달에 못한다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뭐 9월 달 이제 뭐 오늘 내일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한다는 것 때문에 뭐 크게 적은 없는데 어쨌든 흔들리지 말고 오늘도 우연히 북미 관계 트럼프의 마지막 승부수, 김정은의 마지막 막다른 골목. 이제 뭐 10월달 가고 10월, 11월, 12월 지나면은 김정은이가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렸고, 둘 다 지금 협상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관점에서, 북미 간의 협상은,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하고, 그로 인해서 남북경협주는 잘 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조금 길게 보면서, 그러나, 이렇게 좀 산통이 크니까 신용은 쓰지 마시라. 신용 쓰면 안 된다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일요일 저녁에 9시, 일요일 밤 9시에 공개방송 하니까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좋은 가을날입니다. 맑은 하늘만큼 공기도 맑아요. 이 맑은 공기 마음껏 들이키면서 맑은 하늘 마음껏 바라보면서 주말 편하게 보내시고, 주식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늘 오르고 또 늘 내리고 올랐다 내렸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는 하루 사이에 뭐 등락을 연연해 하지 말고 마지막 목표지점에서 쭉 꾸준하게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목표지점이 우리가 부산이라 그러면 부산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중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중간에 차 사고가 나가지고 길이 조금 막힐 수도 있습니다만은, 길이 막히거나 돌아가거나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부산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꾸준하게 부산을 향해서 나아간다 하는 개념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